어떤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긁습니다.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가 없는데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은 같아도 짧지만 깊이 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말 속에 온기가 스며든 것처럼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투. 말의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배움의 깊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것도 무의식 속에 말이죠.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내가 살아본 바로는 말이야. 그 나이에 그 정도도 못해? 이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오래가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판단이 있고 경계가 있고 무의식의 우월감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줄 세우는 말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 안에는 경험, 상처, 자존감, 지식, 감정, 그리고 배운 습관이 뒤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의식적인 말이 아니라 익숙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어릴 적 듣던 말투, 가정에서 자란 분위기, 직장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게 지금의 내가 되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됩니다. 그게 무의식의 말버릇이고 바로 거기서 배움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고 사회 경험도 있고 그래도 나름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왔다고 믿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고 문득 깨닫습니다. 혹시 내 말투 때문인가?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말버릇은 가장 솔직하게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드러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말투에서 드러나는 5가지 차이. 우리는 흔히 배운 사람 하면 학력, 지식, 전문성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배운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말할수록 가볍지 않고 듣는 이가 무거워지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넌 틀렸어. 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훈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대신 당신도 참 많이 애썼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웃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 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첫 번째, 말이 곧 칼이 되는 사람, 말이 약이 되는 사람. 전하는 말은 같아도 누군가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는 치유가 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때로는 칼처럼 예리합니다. 상대를 베고 자신까지도 다치게 합니다. 못 배운 사람은 말로 상처 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처럼 말하곤 하죠. 난 할 말은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하지만 배운 사람은 압니다. 틀린 말보다 무례한 말이 더 오래 상처를 남긴다는 걸. 반면 배운 사람은 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합니다. 옳은 말보다 옳은 태도로 말합니다. 어떤 말은 약처럼 따뜻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감싸고 고요히 아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태도이고 인격이며 결국은 선택입니다. 말이 곧 칼이 되는 사람의 특징. 비꼬는 말투, 매사의 지적과 평가, 듣는 사람의 마음보다 내 말이 옳다는 태도.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논리적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모양이지. 난 그냥 사실만 말한 거야. 그 말 속엔 정당함으로 포장된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맞습니다.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내용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이 칼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말끝에 묻은 피를 모릅니다. 말이 약이 되는 사람의 태도, 말이 약이 되는 사람은 아픔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알고 무심한 한 문장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말에는 이해가 깃들고 배려가 있고 침묵을 끌어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보여요.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크게 울리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말이 약이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하지 않고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려 합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전달된 감정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의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 사람 너무 예민하네. 하지만 말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하죠. 듣는 사람이 아프다면 그건 그냥 아픈 말입니다. 말의 칼날은 때로는 무심함에서 나오고 때로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반면 말의 약효는 조용한 공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어떤 말은 어둠 속 등불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신의 말 한 줄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 한마디 덕분에 버텼어요. 그때 당신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말들에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음속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은 아픔을 견뎌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배움이 드러나는 가장 빠른 방식이고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한 이유는 성숙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당신이 매일 건네는 말들은 결국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말이 칼이 되지 않기를, 말이 약이 되기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읽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빠져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죠. 내가 마리아로 시작해서 결국 또 자기 얘기로 끝나는 사람들. 반면 배운 사람은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질문을 건넵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말을 하려 하기보다 상대가 말하게 만듭니다. 그게 배려이고 품격입니다. 말이란 건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학입니다.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 생각이 옳다 믿는 강도.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 말보다 마음을 앞세울 줄 아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담깁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당신의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일으킵니까? 말은 공기 중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를 향하고 누군가를 향해 꽂힙니다. 어떤 말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듣는 이를 깎아내리고 작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듣는 이를 세워주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펴게 합니다. 사소한 듯 보여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혹은 다시 이어줍니다. 무심한 듯 건네는 비하와 조롱. 그 나이에 아직 그거 하고 있어?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건 좀 수준이 낮은 생각인데? 이런 말은 상대방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실수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죠. 깎아내리는 말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보다 내가 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관계를 깎고 신뢰를 깎고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직접적인 욕설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생각, 나는 미처 떠올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어요. 저도 그 실수해본 적 있어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당신 참 애쓰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지지하며 연결합니다. 세워주는 말은 상대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타인을 낮추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투를 쓰는지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말로 사람을 깎지 않고 말로 사람을 높입니다. 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까? 그 말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을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틀렸다고 들을까봐.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올려놓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배운 사람은 남을 낮추지 않고도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세우기보다 말로 남을 세워 함께 커지는 법을 압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결국 내 품격도 같이 무너집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은 상대를 일으키지만 그 말이 나를 더 돋보이게도 만듭니다. 말이란 건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투, 어휘, 어조, 태도.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말 한 줄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할지 모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세우는 손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그 말이 돌고 돌아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네 번째, 감정을 쏟는 말투, 감정을 다스리는 말투. 말은 감정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크기는 품격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을 내보이는 겁니다. 어떤 말은 그 속에 억울함이 들어있고, 어떤 말은 그 속에 상처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저 쏟아지는 감정의 덩어리일 뿐이라면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이 상대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비꼬고 무시하고 감정을 쏟는 말투란 무엇인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기분을 먼저 마주합니다. 내용보다 감정의 색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건 교양 없는 감정의 분출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말했어? 당신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그럼 내가 지금 뭘 어쩌라고? 이 말들에는 사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을 쏟아내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이야기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투쟁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말투는 절제의 미덕이다. 반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말투는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투로 절제할 줄 압니다. 그들은 말보다 숨을 먼저 고릅니다.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말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감정이 조금 격해져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함께 이야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감정을 떠넘기지 않고 공유합니다. 그 차이가 말의 품격을 나눕니다. 배운 사람의 말은 불편한 자리도 편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지만 감정을 참기만 하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지금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일까, 상대를 위한 말일까?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억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의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5번째,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 사람을 이해하려는 말. 못 배운 사람은 조언과 훈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믿고 누군가를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은 지적보단 공감을 선택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때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말을 통해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게 상식이지라는 말의 폭력성. 그걸 모르는 건 진짜 상식 부족이야. 아니, 이건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듣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배운 사람은 상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의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적보다 이해와 설명을 먼저 선택합니다.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나한테 그런 말 했었지. 10년이 지나도 한 문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자존감에 흉터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한 기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반복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듣던 말,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 비슷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언어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못 배운 말버릇은 학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 배운이란 학교나 학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유식해 보여도 말투에서 교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말은 기억됩니다.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남는 고마운 말, 혹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무의식의 말투를 바꾸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잠깐 멈추는 연습. 말이 나오려는 순간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말을 바꾸는 연습.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대신, 요즘 힘드시죠?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대신 이런 시각도 있던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셋째,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연습. 배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듣는 걸 배웁니다. 경청은 가장 위대한 배려입니다. 말투가 곧 인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에는 더 큰 무게가 실립니다. 말이 가벼우면 사람들이 당신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에 따뜻함과 절제가 있으면 당신 곁엔 사람이 머무릅니다. 무의식 속 말투를 돌아보세요. 그 말은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품격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말은 늘 쌓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사람의 인상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이미지로 남습니다.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투에서 드러나는 겸손과 절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나요? 배려가 있었나요? 아니면 습관적인 날카로움이 당신도 모르게 묻어 있었나요? 품격 있는 말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을 줄이고 듣는 법을 익히기. 말하기 전 한 번 마음속으로 되뇌이기.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하고 말하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투 연습하기. 지적보다 공감으로 말 바꾸기.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죠. 칭찬 한마디, 위로 한마디, 혹은 뼈아픈 한마디. 말은 기록되지 않아도 감정으로 저장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 분위기, 말투까지 통째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질문 하나만 던져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작게 만드는 말을 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말버릇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말투에 담긴 품격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투가 거칠어질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지친 탓에, 오랜 습관 탓에, 또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자만 탓에. 그러나 나이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바로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편해지고 당신 곁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당신의 마음을 더 넓게 펼친다는 뜻입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말투는 곧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말투가 거칠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말투가 따뜻하면 사람들은 나이 든 당신 곁에 오히려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배운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말하는 법.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격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공감글 남겨주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